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 방송을 해드렸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보고서,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의 이 사망자 수에 대한 이 원인 분석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이 충격 보고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렸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는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좀 주요 연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이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이 보고서에 그러니까 앞에 이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아주 축약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핵심 그런 요약본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 네, 계속 외부의 광고 협찬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를 나가고 있죠. 요즘 좀 날씨가 좀 많이 좀, 추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운병원에서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거고요. 어쨌든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인데요. 이 종합병원입니다.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이 보고서 내용,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요 내용 이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다. 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네, 그 숫자가 미등록 노동자 42만 3,675명, 그러니까 불법 체류 중인 노동자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걸 포함해서 총 144만 3,558명 이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위험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들의 사망 원인, 또 사망 통계, 그리고 사후, 사망 후 절차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연구 보고서가 최초로 이주 노동자의 사망자 수와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이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를 사망하게 이르는 사회적 원인을 규명을 한다. 둘째, 다양한 행정 통계를 모아서 이주 노동자의 사망자 수, 국적, 성별, 그리고 사망 원인을 확인을 한다. 넷째, 이주 노동자 사망 후 사망 원인 규명 및 배상과 보상 과정에서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검토를 해본다. 네, 이렇게 이제 유가족분들 국내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다치면은 어쨌든 뭐 해외에서 이렇게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좀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번째, 이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이주 노동자의 사망 예방과 존엄한 장래 및 합당한 보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을 한다. 네, 이런 목적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뭐 한 번쯤 다 들어보셨겠죠. 네, 국가, 이 공권력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어쨌든 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쨌든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뭐 법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은 국가인권위에 와서 진정을 하게 되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진상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해당 기관에 이런 권고를 하게 되죠. 권고는 법적 어떤 그런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뭐랄까요? 이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뭐 방문 취업이나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또 우리 동포 노동자들의
어쨌든 사망자 수를 한번 집계를 해봐야 됐고, 그리고 사망 원인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런 걸로 확인 검토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망을 했을 때 배상, 보상 문제, 그리고 유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유가족이 겪게 되는 그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여기 합당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하고자 바로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 12명, 그리고 활동가 25명을 포함한 총 51명을 인터뷰를 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출입구 외국인 정책본부를 포함한 여러 행정기관의 이주 노동자 사망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했다. 이후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째, 한국 이주 노동자를 병들고 다치게 하는 사회적 원인은 크게 8가지로 나타났다. 네.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를 병들고 다치게 하는 사회적 원인이 뭐냐? 크게 8가지. 자, 작업장과 관련해서는요,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지만 거부할 힘이 없는 위험한 근무 환경, 유해, 해가 있는,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노출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거부할 힘이 없어 이 위험한 이 근무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있죠. 거기는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뭔가 잠재된 그 해를, 인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폭력과 위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폭력적 근무 환경. 네, 뭐 직장에서 이 사업주, 네, 악덕업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폭력까지 휘두르고 위력으로, 네, 이렇게 주로 이런 경우는 아마 불법 치료 중에 있는 이주 노동자가 이런 위험에 많이 놓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 번째, 장시간 근무, 불규칙한 근무, 빈번한 야간 노동으로 드러나는 노동시간의 문제가 있었다. 네, 장시간 근무, 불규칙한 근무, 빈번한 야간 노동. 우리의 노동법은 주 52시간제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 불법 사업장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데서도 이렇게 사망 원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면서 종종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외부 요건도 있는데요. 5번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살아야 하는 열악한 거주 환경. 그 다음에 6번째, 부담스러운 의료비 등으로 인한 제한된 의료 접근성. 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번째, 경기 침체로 인해 아무런 보호제도 없이 생겨나는 갑작스러운 임금 감소와 실업. 네, 뭐 이런 것. 8번째,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 안전 시스템에서의 배제. 제대로 산업 안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뭐 그런 거겠죠. 네, 이렇게 총 8가지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자들을 병들고 또 다치게 하는 이 사회적 원인 8가지이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로 분석을 하고 여기서 세밀한 이렇게 연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2번째는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한국에서 사망한 이주 노동자 통계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네, 얼마나 사망을 했을까? 약 한 5년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거죠. 자, 5년 동안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이주 노동자 사망은 총 729명. 네, 5년 동안 이주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건 729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49세 이하가 448명, 61.5%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남성이 695명, 95.3%. 남성이 상당히 많았네요. 이 여성보다도요.
그리고 등록 노동자가 639명, 네, 87.7%.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합법적인 사업장에서 이 합법 체류 중인 노동자들이 아마 이렇게 통계에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9세 이하가 61.5% 448명으로 많았고 남성이 거의 절대 다수였습니다. 사망 원인 중 사고 사망자는 636명. 네, 사고 사망자 636명. 87.2%. 두부 외상 골절 출혈 225명 30.9%. 이게 이제 가장 많았고요. 사고 사망자하고 두부 외상 골절 출혈 이런 걸로 인한 사망. 네. 그 다음에 이제 흉복부 손상 출혈 이게 95명 13.0%. 기타 및 쇼크가 84명 11.5%. 그리고 익사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거죠. 62명 8.5%. 화상 및 감전이 31명 네, 4.3%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 사망자는 93명 12.8%. 이 중 뇌혈관 질환이 26명 3.6%, 심혈관 질환이 24명 3.3%. 또 돌연사가 있습니다. 네, 돌연사가 13명 네, 1.8%. 그리고 열사병, 일사병 7명 1.0%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망자 2018년도서부터 2022년까지 네, 한국에서 사망한 이주 노동자 통계였습니다. 총 한 729명에 대한 세부 통계 자료라고 볼 수가 있죠. 경찰청에서 제공한 전체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이주민 변사자 수는 총 3,220명. 네, 변사자 수입니다. 이게 참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겠죠. 3,220명. 연간 평균 600명을 넘는 수준이다. 그중 기타 사망이 1,507명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과실사가 896명 그리고 자살이 704명 그리고 타살이 82명 수로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이 변사자로 네 이렇게 일단 3,220명이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라 볼 수가 있죠. 또 2022년 한 해를 기준으로 이주 노동자 사망을 정리를 해봤다. 요거는 제가 저는 앞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신고된 사망자 중에서 사망 당시 미등록이었거나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던 이주 노동자의 수는 3,340명이다. 이 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망은 137명으로 전체 사망의 4.1%에 불과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사망으로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망 이주 노동자는 32명이었고 삼성화재 보험상에서 파악된 산업재해가 아닌 이유로 사망한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는 45명이었다. 현재 변사와 무연고 등을 제외하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서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남아있는 이주 노동자의 죽음은 2022년 기준으로 214명. 네, 전체 이주 노동자 사망의 6.4%에 불과했다. 네, 이거는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미등록 또는 노동비자를 갖고 들어온 이주 노동자의 사망자 수 3,340명인데 그 중에 이렇게 최소한의 사망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는 이주 노동자의 죽음은 214명이었다. 이거죠. 전체 노동자 6.4%. 이 사람들 위에는 이런 최소한의 정보마저 없어서 네,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6.4%의 사망 자료조차도 경제적 보상을 해야 했기에 존재하는 통계였을 뿐 현재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사망 현황과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
갖추고 있지 못했다. 네, 이주 노동자의 사망 현황과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다. 네, 상당히 이 통계가 중요합니다. 이 통계에 잡혀 있냐 아니면 통계에 나와 있지 않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통계에 나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공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사회적 보호 뭐 이런 망에 놓여 있다 이런 거고, 이런 통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경우는 완전히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거죠. 그러나 2020년은 3,340명이 어쨌든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통계에 그 기본 정보조차 있어서 통계에 나와 있는 사례가 214만 밖에 안 되고, 나머지 93.6%, 뭐 3,220명인가요? 이런 경우는 변사체로, 또 이렇게 정한 신원이 나와 있지 않아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통계에 잡혀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이 이주 노동자의 사망자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통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공개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셋째, 이주 노동자 사망 이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사망 원인 규명의 장벽,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 장례 및 시신 이후의 송환 과정의 어려움,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했다. 사망 후입니다. 사망 후에 생기는 문제점, 사망 원인 규명 장벽. 네, 사망 원인이 뭐냐, 이거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장벽이 있다 이거죠. 또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도 있고, 또 장례를 치르고 또 시신 이후의 송환 이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다. 그럴까요? 사망 원인 규명의 장벽에 관련해서는 죽음 자체가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죽음이 알려지더라도 변사의 경우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중점 수사하는 경찰 조사만으로는 사망 원인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밖에 알 수가 없었다. 네, 범죄와 관련돼 있냐 아니냐 뭐 궁금하면 그 관련이 있으면은 뭐 거의 수사를 하겠지만, 관련이 없으면 그냥 변사차로 이렇게 처리하고 마는 그런 거겠죠.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여러 자료가 공적 수사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족이나 민간 지원기관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게다가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유로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 유가족이 있는 경우에 사인 규명은 더욱 어려워진다. 자, 그리고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해서는요, 장례 절차와 배상 보상 문제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유가족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밝혔다. 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렵사리 입국한 경우라 할지라도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인식, 부재하거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네, 상당히 경황도 없고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또 지식 뭐 이런 게 없으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쉽지 않죠. 또한 대사관이 조기 합의를 종용을 하거나 보상 과정에 개입해 돈을 챙기고자 하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부당한 합의를 하게 되는 일도 있었다. 장례 및 시신 유해 송환 과정의 어려움으로는 각국 대사관과 종교기관의 장례 절차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시신 유골의 본국 송환 절차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네, 참 여기 이제 대사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사관도. 네, 어쨌든 뭐 부당하게 합의를 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게 있고, 뭐 송환 과정에 이런 데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 이게 본국의 여러분들의 있는 대사관,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화장 과정에서 타지 주민으로 분류돼서 비싼 화장 비용을 치러야 하기도 했다. 네, 이렇게 사망 후에 이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고요. 또 요거는 저는 요점만 얘기를 한 거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이 논문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싶은 분은 저희 유튜브 방송,
네,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논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급히 필요한 정책적 대안. 네, 뭐가 있을까?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시급히 필요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이주 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확보. 네,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또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의료 접근성 확보. 네, 불법 체류자 노동자들인데요. 네, 아플 때 병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확보를 하게끔 해주는 정책적 제안. 또 이주 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현황 및 원인 통계 수집 및 발표. 네, 이게 참 안 돼 있습니다. 저도 그 아리셀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번 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망한 이 중국 동포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거 참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당히 뭐 국가별로는 나와 있다고 하지만은 국가별로 또 이렇게 또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또 거기서 국가별로 나왔으면 동포들 같은 경우는 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이제는 국내 동포도 정책 대상에 포함된 만큼 국내 동포에 대한 이런 통계도 별도로 이런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죽음 이후에 존엄한 대우를 받기 위한 공공지원제도 확보. 네, 이런 것들이 시급히 필요한 정책적 대안으로 이번에 연구보고서에서 제안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저희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에 공개한 이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 네. 어쨌든 보시다시피 전체 이주 노동자가 지금 불법 체류자 미등록 그 노동자 43만 명을 포함해서 144만 명 이렇게 잡고 있죠. 여기에 우리는 동포 노동자들 중국 동포들은 한 66만, 고려인 동포들은 한 11만, 12만 이렇게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 노동자들 H2나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나 또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노동자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인원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사망자라든가 어쨌든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연구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정말 이렇게 사망하게 된 분들, 정말 사망 원인이 사회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냥 변사체로 처리되거나 또 이런 경우가 오히려 상당히 많다.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좀 충격적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